원경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최근엔 세자빈 간택이 주요 에피소드로 나왔는데 벙항치 않은 집안의 여식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김한로의 여식이란 말을 들었을 때부터 씁쓸하더라고요. 이말로는 태룡과 과거 합격 동기생인 동방으로 이런 인연 때문인지 꽤 아나 무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김한로의 여식이 바로 태종의 첫째 아들인 그 유명한 양녕대군의 부인인 수성 부부인이 되게 됩니다. 양녕대군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아버지의 야망에 희생된 여인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김한로는 태종은 물론 그의 아들인 양녕과도 친분이 있어 자기 딸의 사위임에도 양녕대군에게 창기를 소개시켜준 일화가 있습니다. 딸의 혼인 전부터 양녕의 남봉지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양녕대군은 조선 최고의 남봉꾼 중 한 명으로 유명한데 위치가 위치인지라 궐 밖에 미천한 여인들을 만나기 쉽지 않았죠. 그런 양녕대군이 조선 왕조 역사 중 베스트에 드는 치욕적이라 할 만한 에피소드인 기첩 어리를 농락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김한로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생 어리는 기생이었으나 남자가 있던 여인이었는데 양녕대군이 이 기생을 몰래 궁에 납치했다고 해요. 그 이후 이 기생 어리가 자결을 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이후 역사가들은 양녕대군이 뛰어난 왕의 자질을 갖춘 세종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런 기행들을 했다 추측하나 개인적으로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이 일로 양녕 한 사람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순히 동생을 위해 폐위되려 했다기엔 도가 지나친 일화가 많아 여색을 지르긴 점이 아버지인 태종과 닮아 역사가들이 좋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리와의 밀회가 발각되어 태종에게 크게 혼나고 장인인 김한로도 태종으로부터 문책을 당했음에도 황당하게 어리를 김한로가 본인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이후 점입 가경으로 어리가 양녕대군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양녕대군은 오히려 아버지는 그렇게 문란하게 여자들을 후궁으로 들여놓고 내가 하면 왜 안 되는데 라는 뉘앙스의 수설을 올려 태종을 당황케 한 일화가 있는데 이건 불효지만 좀 사이다긴 하네요. 이후 양녕대군은 결국 폐위가 되었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물론 사건을 이 지경으로 만든 김한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괴신들의 상소에 등 떠밀려 태종은 둘 모두 유배 보내게 되죠. 이런 난리가 날 동안의 세자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남봉꾼인 남편이나 그런 남봉꾼의 바람을 도운 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지 굳이 기록이 없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양녕대군이 기행으로 폐세자가 되며 세자빈도 폐세자빈이 되어 수성 부부인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런 고초를 겪었음에도 양녕대군은 버릇을 고치지 못해 폐세자가 될 이후에도 온갖 비행을 저질렀으며 태종과 원경 왕후가 승하하고 세종이 즉위한 후에는 그 강도가 더 심해져 자신의 아들 첩까지 범하는 짐승 같은 짓을 저질러 이에 충격을 받는 아들이 목을 매 자결을 할 정도였음에도 행동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런 수성 부부인의 처지 때문인지 옛 드라마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시어머니인 원경 왕후와 신세 한탕을 자주하며 위안을 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자 시절 그 태종마저도 아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함부로 음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심하니 이를 어쩌면 좋냐며 지신사 조말생을 불러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한탕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하니 태종이 아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결국 자신의 행동을 보고 배운 건데 자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말년이라도 편안했다면 모르겠는데 남편의 아비까지 정상이 아니고 아들까지 남편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으니 기록엔 제대로 남아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 부인 중 가장 힘든 삶을 산 여인 중 한 명이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